2026년 1월 28일 시장이 마감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는요, 그냥 평범한 분기 보고서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에 정말 수십,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시험대에 오르는, 뭐랄까, 그런 순간이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돈이 되긴 하는 건가? 이게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과학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지 그 첫 번째 답이 나오는 날이죠. 맞아요. AI 골드러시의 가장 비싸고 최신형 삽을 파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제 그 삽이 정말 금을 캐냈는지 증명해야 하는 거죠.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총 매출은 80억 6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6% 넘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3.96달러로 무려 27%나 급증할 거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숫자만 보면 와, 완벽한 잔치집 분위기죠. 그런데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27% 성장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그 진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이 그 숫자 너머에서 정말로 찾고 있는 건 뭔가요? 바로 이익의 질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한데 그게 그냥 비용만 잔뜩 쓰고 간신히 만들어낸 성장이냐 아니면 정말 알짜배기 수익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성장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AI라는 게 돈 먹는 하마라는 건 모두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이 가진 수익성에 대한 첫 번째 중간고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중간고사의 가장 중요한 시험 과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역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리는 옷은 클라우드 사업이겠죠. AI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여기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의 엔진룸이죠. 지난 분기에만 309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이번엔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의 클라우드 사업과는 돈을 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기업들한테 데이터를 저장할 창고를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그런 모델 아니었나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예전이 그냥 창고 임대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그 창고 안에다가 뭐랄까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주방을 통째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이에요. 아, 그냥 컴퓨터 몇 대 더 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아니죠. 이건 일반 서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는 특수 반도체, 그러니까 GPU 같은 것들로 가득 찬 슈퍼컴퓨터를 빌리는 것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그냥 자동차를 렌트하는 게 아니라 F1 경주용 머신을 시간 단위로 빌리는 셈이죠. 당연히 이용료는 비교도 안 되고요.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더 깊숙이 도입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비싼 F1 머신을 더 많은 시간 동안 빌려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영업이익이 2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예측의 핵심 근거예요. 와, F1 엔진을 빌려준다니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도 똑같이 F1 엔진을 만들어서 빌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나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열광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무서움은 그 F1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엔진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그러니까 오피스 365죠. 그리고 최고의 타이어, 이건 보안 솔루션이 되겠고요. 또 최고의 레이싱 팀, 팀즈 같은 협업 툴까지 패키지로 팔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매끄럽게 연동되니까 다른 곳으로 갈 유인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의 힘이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진부터 드라이버까지 모든 걸 다 가진 팀이라.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레이싱 팀이라도 차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면 경기에 나갈 수 없잖아요. 수요가 폭발해도 그걸 감당할 인프라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한 가장 큰 변수, 바로 생산 능력, 캐패시티의 문제예요. 지금 상황은 마치 세상에서 제일 핫한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테이블이 딱 5개인 것과 같아요. 문 밖에는 손님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주방과 홀을 더 늘리지 않으면 돈을 더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테이블 몇 개나 더 놓을 건데 언제까지 확장 공사 끝낼 건데 하는 구체적인 인프라 확장 계획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엔진룸인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은 F1 엔진을 얼마나 비싸게, 얼마나 많이 빌려주느냐, 그리고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 경기장을 빨리 늘릴 수 있느냐로 정리되네요. 자, 그럼 이 비싼 엔진을 실제로 사용하는 운전석으로 가보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AI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곳, 바로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포함된 사업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가 지난 분기 매출 330억 2천만 달러로 규모 자체는 가장 큰 곳이에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팀즈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죠. 전통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AI라는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오피스 365 구독자들에게 월 30달러만 더 내시면 AI 비서 코파일럿이 보고서도 대신 써주고 이메일도 요약해주고 엑셀 데이터 분석도 순식간에 해드립니다. 라고 속삭이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확보된 수억 명의 충성 고객들에게 더 비싼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유도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핵심 질문은 명확해지네요. 코파일럿 같은 AI 기능을 팔아서 버는 추가 수익이 아까 말한 그 어마어마한 F1 엔진, 즉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클 것이냐. 이 비용과 수익의 줄다리기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하는 데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일단 개발이 끝나고 나면 고객 한 명에게 더 파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복사본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두 번째 복사본부터는 거의 다 순이익으로 남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군요. 바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문의 영업이익이 364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있는 수치예요. 얼마나 많은 기존 고객들이 와, 이건 돈 더 낼 만한 가치가 있네 라며 기꺼이 지갑을 여느냐에 따라 이 부분의 성패가 갈릴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스트리트가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놀랍습니다.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나온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니까 낙관론이 100%예요. 비관적인 의견이 단 한 개도 없어요. TD코에는 목표 주가를 625달러, 골드만삭스는 655달러를 제시하면서 전부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100%라고요?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시장에 뭔가를 단체로 놓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의심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사실 100% 만장일치는 어떤 면에서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죠.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장일치가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분기의 충격적인 실적 때문이에요. 아,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28억 1천만 달러나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시장은 확인한 거죠.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비용을 통제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줄 아는구나. 즉, 성장과 비용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형성된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성공 공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벽한 성공 각본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그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연계할 거라고 베팅하고 있는 셈이군요. 하지만 각본이라는 건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고매 시나리오, 즉 비관론의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은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너도 나도 AI를 외치지만 막상 월 $30짜리 코파일럿을 전 직원에게 도입하려면 중소기업만 돼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거든요. 경영진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로 정확히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라는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기 시작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죠. 와, 신기하다의 단계를 넘어서 이게 정말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나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AI의 신기함이라는 약효가 떨어지고 비용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구독료를 낼 것인가? 만약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기존 고객들이 비싼 요금제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 100%의 낙관론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정리해보면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진짜 돈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은 기정사실에 가깝지만 그 성장이 과연 얼마나 수익성 높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 질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어쩌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기업의 성적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술산업 전체의 미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요. 산업 전체의 시험지라니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압도적인 수익성을 증명해낸다면 그건 바른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봐라, AI에 투자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투자해라 라는 거죠. 아마존, 구글, 메타 할 것 없이 AI 투자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고객들의 AI 도입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신호가 나온다면요. 그렇다면 시장에는 처음으로 찬물이 끼얹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AI 열풍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아주 험난하고 긴 여정일 수 있다는 첫 번째 경고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기술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가 몇 년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결과가 기술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에 힘을 싣는